너는 거야. 자, 데일리 결과는 아 맞다. 성기준한테 사인 안 받았다. 쌤 지금 촬영하고 있죠? 네, 왜요? 아니 앞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지금 답지? 아, 답지 좀 줘. 근데 그거랑 촬영이랑 뭔 상관이야? 나오기 싫어요. 이미 다 나오고 있어. 사인이었어. 목소리 실현되고 있으면 걱정하지 정경 언제가 못해? 마. 이거는 뭐, 네, 잘했습니다. 오 정말 정확하게 내가 딱 예상한 대로야. 네, 잘했습니다. 사이즈인데? 뭐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는 줄 수 있어. 잘했고. 자, 시연아. 네? 아이고 씨, 멀어라. 저기 오늘은 자, 내일이 다 봤지? 아니요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 특정하게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너무 웃겨. 아주 잘 개판쳤어요. 근데 이거 둘이 빼먹었는데 맞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개수는 뭐 크게 상관없어요. 아이고야. 아 이거 맞아요. 네가 들렸어. 말벌도 생일 빠르다. 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잘했어. 그렇지. 자, 다음에 잘했어. 아 이거 윤시현이 갈수록 뺀질대하고 어떡하지? 그럼 저는 갈수록 뺀질되는 게 원래 뺀질되었군요. 그렇지. 그래서 결과만이 없었는데. 아 이거 제가 물질했어요. 잘했죠? 나쁜 시현이를 어떻게 조져야 데일리 테스트를 잘할까? 아 이거 컨셉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헐. 내 컨셉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앞으로 2주 동안 열심히 한다. 2주 동안. 2주 동안. 2주 동안이면 선생님 이 정도면 애들이 할 만큼 하셨는데 약간 올 때와 생각하시지 않았나.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좀 여러분한테 뭐라 안 하기는 했죠. 그럼 팩트라서 할 말이 없네요. 네. 잘 보이지 이 정도면. 네. 뭐 사실 이제 개념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뭐 크게 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들만 이제 쭉쭉쭉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개념만 쭉 썼는데요. 현재 시제는 보통 요 세 가지 중 하나 쓰면 됩니다. 평상시, 평소, 일상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시제를 반드시 써야 되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그리고 확정된 미래. 사실은 이거 말고도 우리가 뭐 불변의 진리라던가 속담이라던가 이런 녀석도 이제 현재 시제로 쓰지만 그 부분을 이제 생략을 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을 써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왜 얘네 두 개를 정답을 했냐면 미래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쓴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미래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쓴다. 그러니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요. 부사절이니까 주절이 따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주절의 시제가 미래여도 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그래서 미래 대신에 현재 시제 쓴다. 여기선 대놓고 나왔죠. 확정된 미래라고요. 근데 여기서 왕래발차, 즉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미래 대신 현재 시제를 쓴다. 이때 이유를 말했었는데요. 이 왕래발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평상시에 정해져 있는 일정 같은 거기 때문에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거 시에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 이제 used to나 would 뭐 둘 중 하나 써도 되는데 기왕이면 used to로 써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뭐뭐 했다, 한때 뭐뭐 했다. 자,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실은 무조건 과거 시제, 대과거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 번 얘기했었죠. 자, 그다음에 진행 시제. 진행 시제의 키워드는 이 현재 시제와 이제 반대로 일상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이다, 잠깐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평소에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즉 뭐 잠깐 하고 있고 뭐 이런 멘트가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사는 다 쓸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적당히 한 뭐 한두 개만 써도 이거는 정답을 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단어는 어쨌든 진행형이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사실상 우리 중등부 시제어법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과거에 일어난 게 지금까지 지속되거나 영향을 끼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현재 완료 시제. 뭐 멘트는 얘랑 아예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일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전부 다 맞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의 용법 4가지 나왔는데 이 4가지의 해석법은 제가 다 전달을 해줬었죠, 전에. 그래서 해석 4가지와 같이 어울리는 단어 표현들까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적 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어울리는 단어는 없고 보통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쓴다까지도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완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같이 쓸 수 없겠죠, 당연히. 얘네들이 나오면 그냥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고, 다만 since가 나왔을 때, since yesterday, since last month, since 2 years ago 이런 식으로 since와 함께 쓰일 때는 이제 현재 완료와 같이 쓰는 게 가능하다. 아니 오히려 since가 나왔을 때 현재 완료를 써야 하는 거죠, 오히려. 자, 그 다음에 when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에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게 불가능하다. 즉 when 동사 주어를 쓰는데 이 동사 자리에 have, TP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냐? 이것 자체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안 되냐면은 when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뭐 할 때 어떤 하나의 어떤 할 때라는 어떤 시점을 말하는 건데 완료 시제는 어떤 구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when이라는 단어와 어울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요. 대과거에 일어난 게 어떤 과거 시점까지 지속 또는 완료된 것을 말한다 라고 했었죠. 대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이제 과거 완료였는데, 자, 과거 완료를 쓰기 위해서 반드시 뭐야? 이 과거 시점이 있어야만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딱 2가지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형태나 이런 거는 다 생략했어요. 뭐 have pp니, had pp니 이런 거는 다 과감하게 생략을 했고 여러분께서 기존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일리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조동사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맞나? 아, 202쪽에 있는 슈드용법에 요것도 다 했던 것 같은데 200, 202쪽 다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맞냐? 아니야? 다 하지 않았어요? 네, 다 했었는데. 네. 네, 있었나요? 뭐였지? 딱히 말씀해주지는 않고. 아, 그랬어요? 한 번 더 하는 건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책에 안 나와 있는 조동사가 있거든요. 책에 없는. 이 책에 없어요, 지금. 근데 중요해서 좀 필기를 좀 할 겁니다. 일단은 그 슈드용법 당위성의 표현과 그 슈드용법의 예외 이 두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법 사항이고 그리고 해석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어법이었으니까 그 부분은 사실 좀 여러분이 복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습을 이제 간략하게만 해보자면 우리가 당위성을 나타내는 이제 당위성과 잘 어울리는 동사 표현들이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고등부애들이 주제, 요명 이렇게 외운다고 했죠. 주장, 그 다음에 뭐 요구, 명령, 충고, 제안 뭐 이런 동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보통 대절을 목적으로 받는데 그 대절의 주어 동사에서 그 동사 자리에 should가 잘 어울린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이때 주의점이 뭐다? should가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였습니다. should가 생략 가능하다. 자, 그런데 should가 무조건 나오느냐? 그건 아니다. 두 가지에 따라 다른데 첫 번째는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류의 동사의 뜻이 중요한 거지. 뭐 suggest가 나왔다, demand가 나왔다고 해갖고 무조건 쓰는 게 아니다. suggest를 그때 예시로 들었었죠. 암시하다, 시사하다라는 뜻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설령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의 의미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should를 안 쓰는 경우도 있다. 그게 바로 202쪽에 나와 있는 should용법의 예외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자, 그래서 거기 설명에 이제 보시다시피 주장, 요구, 명령, 제한의 뒤에 오는 절이 해야 한다로 해석이 안 되면 그러면 should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즉 원래 시제와 수의 일치를 시켜서 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한다?
당연히 해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지금 책에 안 나와 있어서 그 내용만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잠깐 봐봐. 지금 거기 insist 나왔으니까 insist만 쓸게. 그냥 편의상 그냥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 다 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절이 나오잖아. 주어에 should에 동사원형을 써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동사형을 써야 될지 이게 이제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일단 가장 간단한 건 아까 말했다시피 이 대절에 있는 내용이 해야 한다가 맞는지 아닌지를 니네가 직접 해석을 해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 문장을 보시면 Paul insisted. 자, 폴이 주장했어. 제니퍼가 그의 컴퓨터를 부셔야 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야, 제가 컴퓨터 부셔야 돼! 이러고 주장한다.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제가 컴퓨터를 부셨다고 주장했다. 그럼 여기서 그냥 부셨다라는 게 더 적절하겠죠. should를 넣으니까 더 이상해지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시제의 우리 예외적인 거를 배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1 테스트에도 나왔던 건데 반드시 현재 시제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속담 나올 때나 뭐 불변의 진리가 나올 때나 즉 어떤 평상시에 어떤 것이 변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재 시제에 예외적인 것이 나오면은 역시나 우리가 이제 should를 쓰지 않고 그냥 현재 시제를 쓴다. 그때 쌤이 예시를 들었던 게 뭐였어?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렇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건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 어제도 지구가 돌고 오늘도 지구가 돌고 내일도 지구가 돌 거야.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평상시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때는 should보다는 그냥 원래 현재 시제로 쓰는 게 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법 문제에서요. 중등부가 이제 지나고 나면 고등부에서는 사실 시제 갖고 문제를 잘 안 냅니다. 시제로 어법 문제를 잘 내진 않아요. 보통은요. 보통은 능수동을 훨씬 더 많이 내는데 이 시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는 투톱이 있어요. 투톱. 그 투톱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요 should 이거에 대한 거고요. 이게 이제 should 가정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가정법 should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완료 시제, 특히 과거 완료 시제. 이 두 가지는 고등부 가서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요소들이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동사 부분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딱 하나만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딱 하나만 책에 없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조동사 표현 중에서 내가 그때 이런 얘기 했었어. 이 조동사가 이 정파가 있고 사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정식 조동사와 짝퉁 조동사가 있는데 이 짝퉁 조동사들이 지금 여기에 몇 개 없어요. 너네 부트, 뭐 해부트 이런 거 말고는 지금 짝퉁 조동사가 안 나와 있죠, 책에. 그 짝퉁 조동사 중에서 가장 고등부까지 많이 나오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던 건데 cannot help 뒤에 뭐 쓸까? IH 노트로 바로 이 표현입니다. cannot help IH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좀 정리해 볼 건데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뜻입니다.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리즈인데 요게 이제 시리즈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3개가 있어요. 3개. 그래서 이 3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cannot help ing 대신에 또 뭐가 있냐? cannot help but이 있어요. 근데 달라집니다. 뒤에 형태가 어떻게 될까? 투부정사? 투부정사 아니에요. 동사원형. 까비. 자, 그 다음에 cannot 이번에 help를 빼버릴게요. 그럼 but만 쓰죠. but. 그 다음에 동사원형. 자, 이번에는 cannot이 아니라 좀 다른 형태로 써볼게요.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너는 객관식 나오면 찍지 말아라. 다 비껴나간다. 다 비껴나가. 다 비껴나가. 찍으려고요. 이게 별거 없거든? 그냥 이 형태랑 이 뜻만 외우면 돼. 고등부에서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잘 안 외워져. 그게 문제야. 헷갈리잖아. 얘는 ing 동사원형, 투부정사 막 이렇게 헷갈려. 근데 이제
일단 그리고 해석도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have to 우리가 알고 있는 have to는 돕다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 근데 이제 cannot have ing가 뭐야 이거 도울 수 없다? ing 하는 것인가? 뭐야? 근데 하지 않을 수 없다. 뭐야 왜 이따구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자 왜 그런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에서의 help는 당연히 돕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뭐랑 같은 뜻이냐면 avoid랑 같은 뜻이에요. avoid가 뭐야? 피하다잖아, 그렇지? 그리고 원래 avoid는요 뒤에 목적어를 to를 받을까요? ing를 받을까요? ing를 받아요. 그래서 ing 온 거야.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하는 걸 피할 수 없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건 피할 수 없다는 거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상준이가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없다. 군대를 갈 수밖에 없다. 군대 가는 걸 피할 수 없다. 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각각 이 벗의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벗은 제외하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나가 아니에요. 그러나가 아니라 제외하고. 이 설명은 제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내가 맨날 노바디 노래 불렀어. 이거 설명할 때마다 Nobody nobody but you 빰빰빰빰 Nobody nobody but you Nobody but you 이게 뭐야? 기억나는 거지. 당연히 기억나지.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뭐야? 너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거야. 됐어? 제외하고야 제외하고. 그래서 그 다음 가사가 뭐야? 난 다른 사람이 싫어 네가 아니면 싫어 이러잖아. 네가 아니면 싫다고. 너 제외하고 없는 거야. 됐냐? 왜 그러시네요? 나? 노래방 가서 느껴만 하시겠어요? 그런 점수로 나를 평가하지 마. 예전에 저 고등학생 때 우리 엄마 노래방 했었습니다. 가서 노래방 가서 10시간씩 불렀어요. 혼자. 그냥 나 이거 누르는 것도 알아. 그 기계 띡띡띡 누르면 9시간 넘구만. 자 아무튼간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맨 아래 거를 갖고 한번 해보면 잘 봐. 선택권이 없는 거지. 그렇지? 투부정사를 제외하고 선택권이 없는 거야. 군대 가는 걸 제외하고 선택권이 없는 거야.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그렇다고. 아니 그러니까 예시가 너밖에 안 돌았어. 미안해. 괜찮아. 가면 재밌어요. 재밌어. 저는 안 갈 거지만 다시. 네, 그래서 이제 조동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할게요. 조동사에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할 거는요. 조동사의 의미들입니다. 의미들이고 조동사가 각각 뭐 추측성의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각각의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특히 중등부 과정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must, have to, should 이쪽을 위주로 여러분이 좀 학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통 거기서 시험을 많이 해요. 중등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must와 have to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봤었죠. must not과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뭐 이런 것도 했었고요. 이쪽에서 시험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이 should 용법, 당위성의 표현에 대한 거는요. 사실 중2에서는 안 나옵니다. 전 못 봤어요. 한 번도. 보통 이게 나오는 최소학년은 고1이에요. 고1에서 보통 시험에 많이 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은데 지금 당장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전에 나왔던 세 가지 아까 말했던 이제 should, have to, must 얘네 시리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동사 have to be 각각의 의미들이 있었죠. 세 번째가 예. 요 정도만 알면 조동사 해결.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동사 마무리하고요. 다음 챕터 갑시다. 다음 챕터는 명사네요. 222쪽 표가. 자 명사 파트도요 조금 이제 빠르게 볼 건데 우선순위를 먼저 좀 정하고 가죠. 우선순위를. 자 1-1부터 3-3까지 총 파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나와 있거든요. 이 7개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덜 중요할까? 우선순위 1, 2, 3순위를 한번 니네가 맞춰봐.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순위 당연히 중고등부 그러니까 고등부까지 얘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선순위입니다. 1순위가 뭔 것 같아요 여기서? 뭘 것 같아? 이때 강조용법? 맞습니다. 맞아요. 1순위가 강조용법이에요. 네. 2순위는 뭘 것 같아요? 이거 못 맞출 것 같아요. 대기대명사? 아닙니다. 아쉽지만 아닙니다. 부정대명사. 아니에요. 인칭대명사입니다. 인칭대명사예요.
매년 수능마다 나옵니다. 우와. 당연히 인칭대명사 문제를 여기다가 뭐 미쓸래 마이쓸래 이런 문제를 내진 않겠죠. 수능인데. 그러니까 사실 우와. 대명사 문제의 대표는 인칭대명사예요. 왜 그러냐면 이쓸래 뱀쓸래로 나옵니다. 시험에. 이쓸래 뱀쓸래. 무슨 문제야? 수일치 문제야. 수일치 문제. 근데 수일치 문제는요.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중등부 아니 더 나아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요 어법만으로도 문제 해결이 되는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험에. 근데 고1 2학기 정도만 돼도요 이게 어법적 지식만으로 안 풀리는 애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법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어법과 해석을 같이 할 줄 알아야 돼. 안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는데 그거의 가장 대표 중 하나가 바로 인칭대명사입니다. 해석으로 아니 이시 단수고 대미 복수란 걸 누가 몰라. 다 알잖아. 근데 그걸 그런 문법적 사항으로 우리가 풀 수 있냐? 풀 수 없어요. 해석해야만 풀 수 있거든. 그래서 그리고 3순위가 바로 이시예요. 이 3순위가. 4순위는 제기대명사입니다. 나머지는 버릴게요. 부정대명사는요 생각보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는 별로 안 중요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 원, 어나더, 디아더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어나더 쓸래, 디아더 쓸래 이런 게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부정대명사 자체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HEvery도 수일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요. 올이나 부분부정에 대한 거는 얘는 어법 문제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일치의 보기문으로서 많이 이제 접근을 합니다. 이 부분부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리 말하면 우리가 부분부정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not alway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는데요. 항상 뭐뭐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골라라,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라 이런 문제를 냈을 때 이런 부분부정을 활용하는 거야. not always 이런 걸 써서. 그럼 애들이 해석을 잘못하면 아 항상 안 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틀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지 얘 자체를 갖고 뭔가 어법 문제를 내거나 그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사 파트 전체적인 걸 한번 봤는데 우리 그냥 순차적으로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인칭대명사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은 제가 설명할 거는 없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명사 파트라기보다 사실 이건 대명사 파트에 가깝거든요. 이 챕터 제목이 잘못됐어요. 명사가 아니야.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이 인칭대명사 I, my, me, mine 이건 안 할게. 우리 클래스가 있지. 뭐 I, my, me 이거 아니지. 자, 봐. 첫 번째는요. 그 이제 인칭대명사 파트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소유 대명사 쓸래 아니면 목적격 쓸래입니다.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스위치 아까 말했던 이 쓸래 댐 쓸래는 어법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냥 해석해야 푸는 거니까 그거는 배제할게요. 소유 대명사와 목적격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you 쓸래, your 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보통 소유 대명사와 목적격을 비교하는 문제는 어떤 상황에 많이 나오냐면 비교하는 상황에서 많이 나옵니다. 비교 상황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시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My boss is larger than you 이런 거. 이런 상황에 많이 나와요. 이런 상황에. 맞는 말이죠? 봐봐 이거 또 속았어 또 속았어. 이씨 나한테 2년 동안 속고 또 속냐 서은아. 이게 뭐가 맞아? 이거잖아 이거. 나의 이 자연스러움에 속지 말란 말이야. 이거 맞지? 맞지 완전 맞지. 뭐가 맞지? 네가 맞지.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대상이 집이니까 집이랑 비교해야지. 아 우리 집이 너보다 크겠지. 너보다 작으면 어떻게 살아? 너보다 야 우리 집 너보다 크다? 너보다 커야지. 이러고 살아야 돼 그러면. 그렇지? 무슨 거기 저기 어디야 서대문영무소 혹시 가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대문영무소 가면은 그 옛날에 이제 이게 그 관에 가둬놓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이러고 들어가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우리 집이 너보다 작으면 그것보다 작은 거야. 말이 안 돼. 아무튼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쉬운 문장으로 썼지만 어쨌든 이렇게 뭔가를
비교하는 상황에서 보통 소유대명사냐 목적격이냐 출제를 많이 한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인칭대명사에서 목적격과 또 잘 나오는 게 시험이 저기 뭐냐 그 관계대명사랑 비교하는 문제도 사실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관계대명사 파트 들어갈 때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칭대명사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기대명사인데 이 제기대명사 설명도 쌤이 진짜 많이 했거든. 포인트만 말할게요. 포인트만. 제기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기대명사를 언제 쓰느냐예요. 언제 쓰느냐. 자, 언제 쓰죠? 제기대명사를? 주어 목적어가 같을 때. 98점. 2점 모자랐어요. 2점 모자랐어. 동작의 주체와 대상이 똑같은 말이잖아. 아니, 책에 안 나와 있어. 착복하지 마. 책에 안 나와 있어. 아깝다. 상준이가 말한 거에 거의 다 정답이야. 근데 딱 몇 마디가 부족했어. 그래서 2점 깎았습니다. 강조할 때.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상준이가. 근데 거의 다 맞았는데 뭐가 좀 빠졌어. 살짝 빠졌어. 뭘까? 힌트 줄게. 주어랑 목적어랑 동일할 때라고 했잖아요. 어떤 주어? 의미상 맞아요. 의미상 주어. 우와. 의미상 주어. 잘 찍었어. 네, 그래서 이 제기대명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사용하느냐인데 제기대명사는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사용한다라는 의미상 주어라는 멘트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냥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하다면은 이 주어가 주절의 주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대절의 주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의미상의 주어를 말하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제기대명사다. 실제로 이 제기대명사는요, 이근방 고등학교에서 이제 시험이 좀 어렵다고 이제 정평이 나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대진고나 저동고나 최근 들어서는 가자고 뭐 이런 데가 될 텐데요. 저동고 작년 2학년에서도 이 제기대명사를 활용해서 어법 문제로 내기도 했었습니다. 2학년 시험에서도요. 어쨌든 그거를 틀려온 학생들은 대부분 뭐였냐면 이거를 몰라서 틀려왔어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사용하는 게 제기대명사다. 그래서 이제 셀프로 끝나는 녀석들이고 이게 1번으로 쓸게요. 쏘기.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제기대명사에 이제 관용적 표현이 있는데 관용적 표현은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는 어법에서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해석적으로 중요하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용 표현 한번 써볼게요. 관용 표현. 관용 표현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게 from self, by oneself, in itself, of itself 4개 나왔네요. 그러면 쓸 게 없는데? 이 4개가 끝이에요. 이 4개가. 그러면 필기 안 해도 되겠네요. 여기에서 근데 이제 많이 안 쓰니까 뭐 help oneself to 이런 거요? 마음껏 쳐먹어 이런 거? 그거 선생님이 말하고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너무 인상에 자, 이 4가지를 볼 건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정도는 알려줄게요. 일단 for oneself나 by oneself가 실제로 독해에 나오면 별 차이 없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for oneself는 뭐냐면 혼자 힘으로 한다는 거니까 남의 도움 없이 한다 이런 느낌이고 by oneself는 그냥 혼자서요. 혼자서.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for oneself는 그냥 내가 같은 말만 쓸게. for oneself는 이거랑 같은 말이야. without others help. 이거야 이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거랑 같은 말이고 이제 by oneself는 혼자서니까 당연히 aloone이랑 같은 뜻이겠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솔직히 이 for oneself가요 이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in itself 그 자체로 그 다음에 of itself도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죠. 저절로니까 당연히 automatically 오히려 얘는 좀 낼만합니다. 얘는 시험에서 낼만해요. 왜 시험에서 낼만하냐면 얘는 이제 어법 문제로 내는 게 아니라 어휘 문제로 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단어 밑줄 5개 쳐놓고 흐름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과목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문맥상 이 낱말의 쓰임이 좀 어색한 것을 골라라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원문에는 automatically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변형해서 in itself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휘에 관련된 문제로 변형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동의어를 아는 게 좀 의미가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 있진 않지만 참고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기대명사의 이제 용법인데요. 용법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제기용법 있고 강조용법 있잖아요. 근데 내가 늘상 말하는 건데 제기용법, 강조용법 일단 용어는 안 중요해요. 용어는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제기용법은 어떤 역할, 강조용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도 중3까지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등부부터는 안 나와요. 중3까지는 시험 잘 나오니까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기용법은 그냥 여러분 목적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목적어. 얘는 그냥 목적어고요. 강조용법은 부사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자 여러분들 목적어라는 건 당연히 문장에서의 주요 성분입니다. 따라서 얘는 생략을 하면 안 되겠죠. 목적어를 생략하는 문장이 어디 있어? 그렇죠? 관계대명사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는 수식어니까 당연히 문장에서 생략해도 무방하겠죠. 됐니? 이런 차이점이 있다. 자 그리고 해석도 다릅니다. 해석이 어떻게 다르냐? 얘는 목적어니까 당연히 뭔가 을을 붙여 해석하겠지. 그래서 뭐뭐 자신을 또는 뭐뭐 스스로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부사로 쓰일 때, 즉 강조용법으로 쓰일 때는요. 뭐뭐 스스로 또는 뭐뭐가 직접 또는 뭐뭐 자체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저 해석은 좀 의미가 있으니까 해석 정도만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제기대명사는 끝이에요. 이 세 개 우선순위대로 썼습니다. 언제 쓰냐? 관용 표현 의미, 용법까지, 용법과 해석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아래 있는 문제를 좀 보자면 1번 같은 경우는 봐봐 225쪽에 1번을 보면은 이제 주어 자리에 I 나왔으니까 나와 동일 인물은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myself를 써야겠죠. 3번도 마찬가지야. you와 동일 인물을 쓰는 건 yourself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yourself를 쓴 거고. 참고로 you 같은 경우는 복수 버전으로 쓸 수도 있잖아. 너가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의미도 되니까요. 그래서 복수 버전일 때는 yourselves가 되겠죠. 자 넘어가서 227쪽에 it을 볼 건데 이 it은 조금 중요합니다. 얘는요. 아까 이제 상준이가 아까 이픽으로 아마 이 it을 골랐던 것 같은데요. it은 중등부까지 역시나 잘 나옵니다. 어법으로는요. 어법으로는 중등부까지 잘 나오고요. 영자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고등부까지 잘 나옵니다. 자 지금 it의 쓰임새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강조구문 제외하면 4가지인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실제로 it의 쓰임새는 8개 정도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축약시켜 놓은 건데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일단 첫 번째 지시대명사 나왔는데 얘는 뭐 별거 없죠. 너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거. 두 번째 가주어도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가주어 진주어 보죠. 주어 너무 길어서 주어를 뒤로 보내고 가주어 it을 쓴 거죠. 가목적어에 대한 거 나왔는데 가목적어 제가 혹시 최근에 한 적이 있었니? 혹시 최근에 설명한 적 있었나요? 내가 문법 수업을 한 3번 들어보니까 헷갈려. 없었어요? 없었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좀 중요하고. 자, 그냥 3번에다가 가목적어라고 쓸게요. 근데 제가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설명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근데 이제 또 우리 효린이나 시연이는 그냥 또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저의 관점을 배제하시는 거죠? 그래도 한 3번은 듣지 않았을까? 과목 제목을? 2번 들었어요. 2번 들었어?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가주어, 진주어랑은 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 주어라는 건 어떤 문장이든 다 나오잖아요. 1, 2, 3, 4, 5형식에. 근데 목적어는 모든 문형에 나오는 게 아니죠. 3, 4, 5형식에만 목적어가 나옵니다. 일단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가주어를 쓰는 이유가 자체가 뭡니까? 주어가 너무 기니까 꼴 보기 싫어서 뒤로 보내고 it을 쓰는 거잖아. 그치? 주어는 항상 문장 앞에 오니까. 근데 목적어는 어때? 얘는 어차피 문장 뒤에 오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목적어, 지목적어를 쓰는 첫 번째 조건 1, 2, 3, 4, 5형식 중에 5형식 구조에서만 쓰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3형식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과목 지목이. 근데 그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니까 제가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기본은 5형식 구조에서 씁니다. 왜 그러냐? 3형식은 목적어가 어차피 뒤에 있죠? 목적어 길든 말든 뭔 상관이야. 어차피 뒤에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안 씁니다.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인데 직접 목적어 길어도 상관없죠? 맨 뒤에 있으니까. 간접 목적어 길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 바꾸고 to for로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형식에서도 쓸 이유가 없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뚜린이 뭔 말인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데 5형식에서 쓸만하다는 거죠? 얘가 겁나 길게 나왔어. 그럼 이제 얘를 위로 보내고 이수로 이제 메꿔주는 거죠. 됐죠? 자 두 번째 조건 바로 갈게요. 두 번째 조건은 방금 제가 말했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목적어가 길어야 됩니다. 얘가. 그래서 목적어가 길어야 합니다. 목적어가 길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면 명사, 부나 명사, 절의 형태가 나온다는 소리겠죠. 당연히 부나 절의 형태가 나와야 길어질 거 아니야. 그럼 명사, 부의 대표가 누구야? 바로 투부정사들,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들. 명사절의 대표는요 엄청 많죠. 대절도 있고 뭐 왓절도 있고 뭐 간접 의문문도 있고 뭐 등등등 굉장히 많죠. 뭐 복합관계사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니네가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문제를 출제할 때는 투부정사 아니면 대절 둘 중에 하나로 해요.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요. 이 둘 중에서도 더 많이 나오는 건 투부정사입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투부정사가 많이 쓰여요. 웬만하면. 이유는 좀 이따 말해줄게요. 이유가 있어요. 투부정사를 많이 쓰는 이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바로 이 동사 부분인데 동사가 여기는 목적 그리고 여기 동사. 동사 자리에 이런 놈이 나옵니다. make, find 그리고 생각하다 시리즈가 나옵니다. 이런 동사가 나옵니다. 이런 동사. 참고로 여기에서 find는 알아내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잘 알고 있다시피 find도 생각하다라고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얘도요. 얘도 생각하다라고 해석되기도 해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만 가목적어, 지목적어를 쓸 수 있는 거야. 가주어진 주어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 가주어진 주어는 이 가주어진 주어 형태를 쓸 거냐 말 거냐는 순전히 쓰는 사람 마음입니다. 나는 그냥 투부정사 긴 게 좋아. 앞에 긴 게 좋아. 그럼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그냥 자기 마음이야. 억압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얘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가목적어, 지목적어는 5형식 구조이면서 투부정사 왔고 make, find 생각하다가 나오면 무조건 써야 돼요. 안 쓰면 틀립니다. 안 쓰면 틀려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설명이고요. 자 그러면 얘를 갖고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과목 지목이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객관식으로 시험을 낼 때는 만약 중등부에서 나온다면 얘를 갖고 시험 냅니다. 목적격보. 얘 갖고 시험 내요. 중등부는요. 고등부는 여기 it 갖고 시험을 냅니다. it으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 많이 안 나와요. 둘 다 많이는 안 나와. 그냥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과목 지목이 진짜로 많이 나온 건 어디냐? 바로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이 서술형은 제가 좀 과장하자면 그냥 매년 나왔어요. 매년 고등부에서 그냥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이나 서술형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서술형 즉 영작을 하려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영작을 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과목 지목에서 중요한 거는 의외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한번 대표적인 유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어 나오고 make 동사를 한번 써볼게요. make 동사. 그냥 find도 쓸게요. make, find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make, find 나오고 그 다음에 구조는 it이 나오겠죠. 과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과목 진목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씩 끊어서 해석해보자면 주어 얻는 이가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make나 find 만들다, 알아내다, 생각하다 해석 없고요. 목적격보는 해석이 뭐뭐 하게, 뭐뭐 하도록,
또는 뭐뭐 한다고 이렇게 해석되잖아. 원래 목적격보가 이렇게 해석되잖아. 그렇지? 투부정사는 이제 명사잖아. 명사적 문법이니까 당연히 뭐뭐 하는 것인데 목적어니까 을을 붙여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목적어와 목적격보는 주어동사 관계니까 뭐뭐 하는 것이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럼 종합적으로 보자면 얘는 뭐뭐 하는 걸 뭐뭐 하게 만들다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과목 질문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중요한 부분 없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업 시간이 다 됐으므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숙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거는 끝이겠죠? 응? 끝인 거였을 때. 잠깐만요. 지난번에 179까지 했죠? 내가 너무 진도를 빨리 나왔나? 다음번에는 그러면 한번 잠깐 스탑을 시키고 여러분 문제를 좀 봐줄게요. 다음번에. 185부터요. 조동사 파트 다는 좀 많겠다. 209까지. 다음에 너무 많을까? 209까지 문제 풀고 질문할 거 체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테스트는 오늘 공개 시제 파트였죠. 그래서 시제 그냥 어법 테스트 볼게요. 개념 테스트 말고. 고생하셨습니다.